우선 저작권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경제 금융의 이제 마지막 이제 소단원입니다.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서요, 생애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경제.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를 정하여 자신의 생애를 계획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생애 주기에 맞추어 금융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두 가지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애 주기, 생애 설계를 하는 거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 이러한 생애 설계에 따른 금융생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애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태어나서부터 벌써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를 보통 생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이어지는 인생의 긴 과정을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생애 단기와 그 시기에 해야 할 과제는 거의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8쪽의 생각을 키우는 활동인데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생애 설계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목표에 따라 자신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의 의미는 개인의 인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생활 설계가 필요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금융생활이란 우리 앞에서 나의 생애를 설계할 때 각각 시기별, 연령별로 자신이 주요 목표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목표와 해야 할 일들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떠한 돈이 있을 거거든요. 자산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교통비도 필요하고 교과서도 뭐 예를 들어 문제집도 사야 되고 학원비도 필요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호자인 법정 보호자인 부모님이나 예를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해주시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의 삶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기에는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가정 형성기에는 주택 마련, 뭐 육아 비용, 또 자녀 교육 비용, 주택 마련 자금, 자녀 결혼 비용, 노후 생활 자금, 긴급 자금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연령에 따른 시기별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 159쪽에 이런 금융생활 설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이 겪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싱글로 계속 살겠어 라고 한다면 사실 가정 형성기나 자녀 양육기나 뭐 교육기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삶의 나이가 들매에 따라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을 봉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자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러한 생애 주기를 볼 때 두 가지의 곡선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것이 보시면 네, 이 지출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입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출이라고 하는 건 돈 쓴다는 얘기겠죠? 수입이라는 건 여러분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자, 수입 곡선은 점차 올라갑니다. 지출 곡선도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정상적인 합리적인 자산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수입 곡선이 높아야 될까요? 지출 곡선이 높아야 될까요? 그쵸. 지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해서 요만큼, 이 차이만큼이 바로 여기 차이가 나겠죠?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네. 요 차이만큼은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얘기, 저축, 결국엔요.
그래서 이러한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경제적인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쓰겠죠. 요것만큼의 어떤 비용이 다른 색깔 해볼까요? 지금 요러한 비용이요. 요러한 것이 여기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겠죠. 이걸 보통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가 빚지 지고 살지 않는다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폐를 끼치지 않는 어떤 자산관리 생애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애에 따른 금융 자산의 어떠한 규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이제 중요한 출석 체크 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8쪽을 보시면 연령대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작성해 보세요, 우선. 그리고 나서 160쪽에 이거에 따라서 160쪽에 보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 2번. 자신의 생애 설계를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다음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2번을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에 따른 2번의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이런 올려주신 내용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선생님 그럼 저는 여기 뭐 가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가 아닌 여러분들의 나름의 어떤 생애 주기를 작성하고 여러분 교과서 160쪽에 보시면 생애 주기를 그걸 맞춰서 이렇게 두 줄 긋고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애 주기를 한번 적어 보시고 그거에 따른 경제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160쪽에 작성해서 두 개를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출석 체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것이 모든 게 다 수업과 여러분 등교에서의 수업 그리고 중간에 확인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과제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교과서 습득도 열심히 성실하게 선생님들 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과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분 그 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주 좀 아쉽고요. 다음번에 있는 이제 다음 단원의 사회 정의와 불평등은 저기 김현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제 단원에서에 대한 수업 이것으로 끝내고요. 쉬운 단원이 아니죠, 경제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이 부교재도 정리해서 올리셨다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공부하시면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은 각각 등교하셨을 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시거나 혹은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주시면 담당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제 수업을 담당했던 김다영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반 친구들 등교 수업 때 보겠습니다. 안녕.